임미현의 아침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CBS 아침 뉴스 임미현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현지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이재용 부회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정부가 삼성 등 대기업과 본격적인 소통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존중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도 외국 국적자가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해왔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3천여 명에게 훈장과 포장을 남발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 방송인 양혜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북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인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정부가 삼성과의 관계 개선, 특히 재계 전반의 투자 확대 독려 등 대기업과의 본격적인 소통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함께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미리 도착한 이재용 부회장은 문 대통령을 기다렸고 문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허리를 깊게 숙여 인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삼성 행사에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첫 번째고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농단에 휘말려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부회장을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청와대는 인도 순방 경제사절단에 윤북은 삼성전자 부회장만 포함됐고 이 부회장은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이 문 대통령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만난 것 자체가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그동안 삼성 관련 행사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과의 이번 만남은 적잖은 상징성을 띱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여전히 대기업을 개혁 대상으로 보고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것과 별개로 기업의 역할을 직접 강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과의 만남을 계기로 청와대가 대기업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번 회동은 출소 후 첫 공식 행사가 되는데 앞으로 외부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이용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깍듯이 영접했습니다. 머리를 90도로 숙이는 등 여러 차례 인사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맞이하는 이 부회장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도 이번 행사는 취임 이후 첫 번째 삼성 관련 행사 참석입니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그동안 삼성 행사 참석은 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지난 2월 출소한 이 부회장으로서도 첫 번째 외부 공식 행사가 됩니다. 청와대가 이번 만남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고 삼성도 몹시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의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지방선거 압승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가시적 경제 성과를 위해 재계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5분간 접견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습니다. 이 부회장으로서는 삼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오스코 박주건 대표입니다. 또 이번 회동이 이재용 부회장의 외부 활동 본격화로 이어질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CBS 뉴스 이용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신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소식은 인도 뉴델리에서 강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오늘 열립니다. 인도는 경제 성장면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 리스크를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신남방 정책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같은 이유에서 인도는
핵심 협력국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인도와의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상회담이 열리면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경제협력 확대 분야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나 미래기술에서 양국의 교류 확대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세파의 개선 협상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양국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과 사업 확대 기회를 대폭 늘리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고 양국의 대표 기업들이 총출동하는 CEO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합니다. 인도 뉴델리에서 CBS 뉴스 강혜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후속 고위급 회담 이후 처음으로 반응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존중할 것을 확신한다며 회의론을 일축했고 대신 중국의 협상 방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함께 서명한 계약서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의 악수를 존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사람은 북한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6일과 7일 평양에서 북미 후속 고위급 회담을 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반응을 내놓은 것인데요. 회담이 가시적인 성과 없이 끝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좀 더 믿어보자며 회의론을 일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어진 트윗글에서 중국이 협상에 부정적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분쟁 때문에 북미 협상을 회방 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간섭하지 말라는 공개 경고를 내놓은 셈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변함없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실무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국전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인데요.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베트남 당국이 최근 미군 전사자 유해 2구를 송환한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도 유해 송환을 약속했고 이것이 이뤄지면 북미 간 신뢰와 확신이 구축될 것이라며 유해 송환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북미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종전선언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황영찬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7일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정전협정 65주년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발표할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CVID 등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고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를 뒤로 미루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정치적 선언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지만 북한에게는 체제안전 보장 조치의 담보이자 신뢰 구축의 한 방안으로 큰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작이자 쉬운 부분이라며 종전선언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지만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겁니다. 우선 미국 의회나 주류 언론에 부정적인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우한 것을 넘어 한미연합훈련까지 중단시켜주고도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대북제재 해제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그 외에 제공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국립외교원 민정원 교수입니다. 종전선언도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협상에 들어보니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써야 되는 카드라는 인식을 너무 더. 다만 종전선언 논의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정된 후속 협상과 워킹그룹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 프로세스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에서도 외국인이 6년간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알고도 방치해왔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 항공도 미국인을 등기이사로 재직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국인 브래드 박 씨는 지난 2004년부터 6년 동안 아시아나 등기이사를 지냈습니다.
박 씨는 기내식 납품업자로 박삼구 회장의 지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감독관청인 국토교통부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외국인 사회이사 영입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 관계자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된다고 해서 올렸는데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서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항공법 위반이라면서도 면허 취소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항공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강제 면허 취소 조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해당 항공사로부터 외국인 임용 사실을 보고받고도 방치해 직무유기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해 불법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기입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의 공로로 포상을 받을 대상자가 당초 3,000명이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훈장과 포장을 마구 뿌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구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MB정부는 2011년과 2012년 사이 4대강 사업의 공로로 모두 1,152명에게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당초 공로 포상 대상자는 3,000명이 넘었습니다. MB정부가 4대강 사업 동료를 위한 당근책으로 훈장과 포장을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행정안전부 실무부서가 이 많은 포상을 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서훈 대상자 수가 조정된 겁니다. 이마저도 경부고속철도 255명, 인천국제공항 259명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많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공적심사 없이 수여된 서운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이 25조 원의 헛돈이 들어간 정책 실패로 드러났지만 그 과정에서 개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입니다. 이런 것은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서운을 훈포장을 취소하든지 하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처분이 있어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는 좀 어렵죠.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그제 유업 또는 부당한 직무 수행으로 국고의 손실을 초래했거나 그 사업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훈포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 수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등 여야 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실패한 국책사업의 훈포장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구병수입니다. 유튜버 양혜원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북한강에 투신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재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쯤 경기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사람이 차에서 내려 뛰어내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소방 관계자입니다. 64명 정도 나와서 수색을 했고요. 9시 반부터 나와서 18시까지 수색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좀 그래갖고 지금 9시부터 다시 수색 예정입니다. 투신한 사람은 유튜버 양혜원 씨를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스튜디오 실장 42살 정모 씨. 정 씨가 탔던 차 안에서는 이번 사건이 왜곡 과장됐다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신한 정 씨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다면 경찰은 정 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핵심 피의자인 정 씨의 범죄 혐의는 영영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와 별도로 비공개 촬영회에 참여했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양 씨의 노출 사진을 직접 촬영하고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최모 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 등에 비춰 다른 피의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재환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수사를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여성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파 수사 논란에 대해서 선을 긋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과격하게 비난하면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일 서울 해화역 근처 다음 카페 불편한 용기 주최로 열린 세 번째 집회에 주최 측 추산 6만 명, 경찰 추산 1만 9천 명의 여성들이 참석했습니다. 집회에선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익대 불법 촬영 사건은 편파 수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비난이 나왔습니다.
재기하란 말은 지난 2013년 한강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 숨진 남성연대 성재기 대표의 이름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생전 군 가산점제 부활 등의 주장으로 유명했던 성 대표의 이름이 반대편의 혐오를 뒤집어 보여주는 이른바 미러링 전략으로 쓰인 겁니다. 계속되는 집회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주무부처 장관들의 소셜미디어에도 비난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운동이 대중의 공감을 받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선 과도한 조롱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한신대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입니다. 운동은 초기에는 자기 집단의 그런 요구를 과감하게 제출하는 게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다른 집단과 대려하는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봐요. 다른 사회운동과도 좀 보조를 맞추고 전체적인 사회개혁과도 보조를 맞추면서.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수사 협조를 천명했던 대법원이 막상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초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김기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현재 법원 행정처에서 사용했던 일부 법관들의 PC 하드디스크를 복제 방식으로 이미 제출받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법원은 기획조정실 하드만 용인하고 사법정책실 등 다른 국실 소속 심의관들이 사용했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당초 수사협조 방침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시작이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숙명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입법 추진 주무부서였습니다. 당시 법원 행정처 차장 하드디스크에선 이미 이곳 심의관들이 작성한 의혹 문건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사법지원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쟁점 등 문건이 상당수 작성된 곳입니다. 여기에 전산정보관리국 역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하창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이 작성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법원이 개인정보보호 및 사안과의 무관성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미 검찰에 제출한 410개 문건에서 상당 부분 혐의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이처럼 자료 임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강제 수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기용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달 만에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원장은 금융사와의 전쟁까지 언급하며 다시 금융권 종합검사를 부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홍영선 기자입니다. 소비자 보호 쪽으로 저희들 감독의 역량을 좀 이끌어 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금융회사들과의 어떤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일부 은행에서 적발된 부당 대출금리 산정 문제와 관련 검사를 전 은행권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당 대출금리를 산정한 은행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도 3년 만에 부활합니다. 모든 금융사가 돌아가면서 검사받는 과거의 종합검사 방식이 아니라 감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만 선별해 종합검사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라 터진 금융권 사고들 때문에라도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금융사를 너무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합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입니다. 자칫하면 금융기관들이 정말로 혁신하고 소비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과거 금융사 중심의 금융개혁으로 소비자 보호가 소홀했다고 반성한 금감원이 본연의 기능인 감독에 얼마나 충실할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CBS 뉴스 홍영선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 함유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판매 중지한 고혈압 치료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는 무료로 재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문제가 된 115개 품목을 처방받은 환자의 경우 종전에 처방받은 병원에 방문해 다른 의약품으로 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처방은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일본 서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사망자와 실종자 숫자가 200명에 이르는 등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또 주민 3만여 명이 집을 떠나 생활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과 생활 필수품 조달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마쓰다 자동차의 히로시마와 야마구치형 공장이 중단됐고 파나소닉 오카야마 공장도 침수 피해를 입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하면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젯밤 경찰청 전직 간부 김모 전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경정은 노조 동향 등을 삼성전자 서비스에 건넨 대가로 사측에서 6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2020년까지 전 세계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 같은 방침은 이 회사 본사가 있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가 플라스틱 식기류와 빨대를 사용 금지하겠다고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앞으로 생분해성 물질로 만든 빨대를 사용하거나 빨대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특별 디자인된 음료 뚜껑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 노사가 주 52시간 도입과 정년 연장 문제에 끝내 합의하지 못하면서 은행권 총파업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어제 오후에 열었던 전국금융산업 노동조합과 금융산업 사용자협의회 간 노동쟁의 3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등을 포함한 쟁의 행위 돌입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취재를 위해 방북할 외신 취재진에 북한이 고가의 취재비를 요구했다고 보도한 TV조선이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다수 의견으로 이를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 알아봅니다. 기상청 이수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친 모습인데요.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오늘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으로만 오전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한편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면서 서울의 경우는 21도 안팎인데요. 낮 최고 기온 역시 어제보다 오르면서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전주와 광주가 32도까지 오르고 대전과 대구 31도, 서울 28도, 강릉은 26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해안 지방은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면서 장맛비는 당분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한낮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성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미니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대한민국 국무위원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공개석상에서 했던 발언들입니다. 모두 말실수라고 하는데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국 몸에 밴 자신의 생각, 남성 중심적인 사고가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BS